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광주를 찾은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은 보다 원활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로 융성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웹툰과 유튜브 방송 등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함께하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개막해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됩니다. 농어촌 학교에 신규 교사들만 몰리는 곳이 적지 않아서 근무 점수 확대와 재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아시아 유럽 문화장관 회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문화의 힘으로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 글로벌 토론회장이 광주에서 마련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44개국 문화부 장차관들이 한국 전통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문화의 바람을 일으켜 각국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입니다. 44개국 아시아와 유럽 대표단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7차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첨단의 ICT와 융합된 문화 콘텐츠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의장국인 우리나라 김종덕 문화부 장관은 아셈 회의의 상징 이미지 매듭을 언급하며 다양한 문화가 만나 상상력과 창의성 넘치는 콘텐츠를 탄생시키자고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방글라데시 대표의 발표를 시작으로 본회의를 열고 각국의 문화와 창조 경제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I know that we have already a lot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in this field, and I am hoping today to discuss very concrete examples of how we can work together. 2박 3일간 광주에서 세계 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참가국 수석 대표들의 자취는 동판에 새겨져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청년들의 문화 교류의 물꼬가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문화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광주를 찾은 중국 문화부 관계자들이 광주 남구 양림동 정일성 선생 생가를 찾아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문화부 차관격인 중국 문화부 정위 부부장은 정일성 선생은 광주시의 자랑이자 중국의 자랑이라며 정일성 선생의 생가는 한중 양국 친선교류에 좋은 사적지가 되고 있고 이번 문화장관 회의로 광주가 문화교류의 중요한 도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셈 문화주간의 가장 큰 행사인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어제 저녁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인기 제작자들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웹 콘텐츠의 향연이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웹콘 세상에 보여라! 모바일과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고 공유되는 웹 콘텐츠의 세계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오프라인 세계와 접속했습니다. DJ계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띵의 사회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대도서관과 데이브 등 국내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나흘 동안 릴레이 토크와 오픈 스튜디오에서 팬들을 만나 웹 콘텐츠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의 콘텐츠가 세상에 알려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대중들이 이제 좀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홀로그램 공연 등 웹 콘텐츠 제작 업체들도 체험 부스에 참여해 새로운 기술과 작품을 소개합니다. 구글과 네이버 등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컨퍼런스와 컨설팅 행사에 참여해서 웹 콘텐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광주에서 웹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미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를 목표로 하는 광주가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웹 콘텐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확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최고 80, 남해안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불쾌 지수는 주의 단계 이상을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도 장맛비 예보는 없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광주가 21.1도, 장성 20.7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곡성, 구례, 광양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8월부터 인상됩니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성인은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청소년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50원씩 오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성인은 1,250원으로 현재보다 150원 오르고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광주시는 중공영제 도시철도 지원금으로 매년 9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적자폭이 커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학교도 지역에 따라 교사들의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신규 교사들만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 걸맞는 근무 점수 확대와 지역별 점수 재조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이 학교로 발령난 신규 임용 교사는 15명. 교사 임용 3년 미만의 교사 수는 전체 교사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젊은 교사만의 장점도 분명 있지만 교사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경영을 하다 보면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규모가 적은 해남 지역 다른 학교들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 신규 교사들이 배치되다 보니 교무부장을 경력 2, 3년차 교사가 맡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해남 지역 초등학교로 발령난 200여 명의 교사 가운데 70%가 신규 임용 교사입니다. 도시와 도시 인근 지역은 근무 여건이 좋아 교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남은 도시권에서 멀고 가산점도 적어 경력 교사들이 근무를 꺼리다 보니 결국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은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출퇴근이 안 되고 또 선생님들에게 주는 혜택, 즉 가산점이 낮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 이동 없이 해남에서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단위 교원 임용 제도도 도입됐지만 지원자는 1년에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랑암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로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전교조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이 신규 교사 채용을 위탁하지 않은 학교에는 정교사 채용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위탁 채용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신규 교사를 채용한 사립학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와 함께 굵직한 문화 행사들이 광주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예향도시 광주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교육과 문화에 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송기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남짓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상임위를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배정을 받으셨어요. 네. 또 야당 간사 역할도 지금 하게 되셨는데 국회 상임위 간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각 당의 간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문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라든가 공교육 정상화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앞으로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임위의 일정이라든가 안건 이런 것들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잘 해결해내야 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말까지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네. 광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문위 간사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광주는 아시아 문화 수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의 22% 정도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전시 위주입니다. 한마디로 컨텐츠가 부족한 거죠. 이번에 우리 웹 컨텐츠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런 그 컨텐츠를 우리 아시아 문화원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문화 전당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게 산업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 예산 지원이 부족함이 없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교육 분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누리과정인데요. 이 예산이 또 계속해서 지금 논의만 되고 있고 계속해서 말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누리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번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그 경제에 관련돼서 어려워졌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 세수 예산 자체를 잘못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조 정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등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는 교문위에서 그 과정으로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보조금 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펴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화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교문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국정 교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안이 제출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입법으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정교과서 그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원래 집필 기준이라든가 집필진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공개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업무보고 갖고 열리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교과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 자락 굴의 누름꽃, 아파를 테마로 박물관이 탄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아파 박물관은 야생화 산업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액자 속 작품입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꽃잎과 식물 줄기가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꽃과 식물을 정성스럽게 말린 뒤 솜씨 좋은 작가들이 누름꽃 아파 작품을 다양한 양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작약이랄지 여러 꽃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것이 아파의 장점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파 예술 같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구례에 야생화 아파 전시관이 문을 연 지 15년. 국내 유일의 아파 전시관이 제1종 공립 전문 박물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야생화 아파 관련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파 예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든든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생산품과 예술, 그리고 관광을 함께 융복합시켜 지역 발전을 이끄는 6차 산업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아파를 연구하고 교육적인 자료와 그리고 관광 상품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회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활용한 향수와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을 개발하고 전국 규모의 아파 대전을 여는 등 남도의 작은 고장 구례군이 야생화 아파 예술을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우 번시구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평 우시장 번시구 경매장에서 숫송아지와 묵겨 함께 경매에 나온 암소 한 마리 가격이 1,049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시세보다 100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우 가격의 전망치가 되는 생후 7개월령 숫송아지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394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5.6% 상승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상무시장 노점상 단속에 이어서 양동시장 노점상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근 양동시장 7개 상인회로부터 노점상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해지고 매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집단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3차례에 걸쳐 46개소 노점상을 계도 정비한 서구청은 당분간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상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들이 무료 배포하고 있는 리본과 배지 등의 추모 물품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작 단가의 10배가량인 2,000에서 4,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표시했습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추모 물품 제작업체들이 수익금을 참사 관련 재단에 기부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직선과 간선을 혼용해 치러지는 차기 총장 선거에서 선거인당 구성 비율을 교수 70%, 직원 18%, 학생 9%, 총 동창회 3%로 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사회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학생 투표 비율을 15%로 확대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인부 2명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놓아둔 공기 압축기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배지를 차고 무단 외출할 상태에서 단속 나온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11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인근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 뒤에 폭행한 혐의로 63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뒤 전자배지 부착 명령을 세 차례나 어긴 상태에서 단속 나온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빛 병어의 축제가 신안 지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병어 축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병어의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열렸다 하면 하루 15,000명씩 오갔던 병어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지난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축제가 취소됐었습니다. 싱싱한 병어를 비벼 만든 비빔밥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자극했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소한 병어를 맛봤습니다. 이렇게 보양식이라고 병어가요. 제철을 맞이해서 엄청 고소해요. 맛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의 왕성한 식욕 때문에 국내에 풀리는 물량이 적어 여전히 병어 한 상자 가격은 예년보다 5만 원가량 비쌉니다. 더욱이 지난해보다 많이 잡혔던 병어도 이번 주 들어 그물에 걸리는 양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열리는 병어 축제가 특히 미식가들에게는 병어 맛보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MBC가 5.18 제36주년을 맞아 기획 보도한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보도부문 기획보도상에 선정됐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광주 MBC 김철원, 김영범 기자가 취재한 이번 기획보도가 방치돼 있던 광주 희생자들의 흔적과 기록을 찾아내 80년 5월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적 사건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의 최용준 대표는 지자체와 지역방송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과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영준 대표는 장성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지역 방송사들도 이제는 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의 투명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지역민의 권익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31만 7천여 대)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화물 차량의 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출고된 지 10년이 넘는 노후 화물 차량이었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노후 화물 차량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출고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의무적으로 폐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승용차는 10년, 영업용 승합차는 12년 6개월 안에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화물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부양과 규제 개혁을 이후로 차량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출고가 된 지 10년이 넘어도 별다른 제약 없이 도로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0년이 넘는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서너 배에서 수십 배의 질소 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 차량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 때문에 차량 제한을 부활시키기 어렵다면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정비 점검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조 전 의원의 신상 명세와 관련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정부와 국회 등에서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은 점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서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해 순환 아스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김양영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과 환경미화 요원들의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도시 텃밭에서 기른 첫 작물을 수확해 이웃과 나누는 텃밭 마실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성과 한평, 영관 주민들을 위한 치매 전문 치료센터가 장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